부작위에 관해서 이거 전형적으로 이렇게 쓴다 한번 봐봅시다. 학원버스로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최근 급증하자 A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제 공용 어린이집이죠. 자녀 정을 보내는 병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도로교통법 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이행해달라. 보호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같이 타게 해달라. 그러고 A씨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인 담당 공무원 무에게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무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이제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중상해를 입어버려요. 이때 병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인용 가능성을 논하시오 했어요. 5조라든가 이거 당초 손해배상 보장법 이거 논점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목차 뻔하잖아요. 아까 목차 가르쳐 드렸죠. 자, 첫째. 자, 담당 공무원 무의 보호자 동승 의무 조치 부작위가 법령 위반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법령 위반이냐. 둘째는 이 사익보성이 위법성 요소냐 혹은 인과관계 요소냐. 셋째는 인과관계라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3단계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위법성, 사익보성, 인과관계성.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더 쓸 게 없다고요. 물론 제일 먼저 뭐부터 써야 되냐면 좀 놓쳤는데 성립요건부터 먼저 써야 돼요.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공직직고 붙어서. 사안의 경우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부작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A씨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담당공무원 무의 이제 보호자 동승조치 의무 조치 부작위, 직무조치 부작위가 위법하냐? 그랬을 때 위법성 아까 했었죠. 판례. 그렇게 하고 사안의 경우도 위법하다. 그렇다면 위법성 요소냐 인과관계 요소냐 이것도 아까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판례는 이제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 요소다. 그럼 인과관계 요소라면 인과관계가 있냐? 일단 인과관계가 사익보성이잖아요. 사익보성이 뭐예요? 범사이익이죠 이거. 그래서 금관보 계직구를 배웠던 걸 써먹으면 됩니다. 여기다. 그리고 나서 여기 봤더니 법률을 봤더니 법률이 뭐다?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다. 그렇다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물론 그 상당 인과관계에서 배상액이 얼마다라고 또 꼬집을 수 있잖아요. 꼭 꼬집어가지고 우리가 얼마예요? 몇백만 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배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오면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가능성의 문제로만 있는 거예요. 가면은 돈을 받아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고 이제 이중배상 금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군대 사건인데요. 자 이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이제 부대로 반입하여 계속 소지 사용했다는 이유로요 징계위원회에 해부가 됐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유가 의무경찰 관리규칙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병은 자, 영창 15일에 징계청을 받은 후에 소청심사 청구했죠. 공무원이니까. 소청심사 청구로 인해 의무경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집행이 정지됐고요. 이후 병의 복무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영창기간은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률 제2조 의5 제1항 제2호와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을 보류한다는 같은 법률 시행령 34조의 2 제4호에 따라 퇴직 발령을 아니하였고,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15일에 영창 처분을 집행한 후에야 퇴직 발령을 하였다. 이에 병은 경찰청장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이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병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가는 뭐라냐? 병은 의무경찰대원이므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죠. 이 병의 주장과 국가의 항변이 타당한지 각각 검토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있잖아요. 자, 이 국가배상법 2조 법문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법령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가 문제되고요. 둘째는 2조 단서와 관련해서 의무경찰 대원인 병은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군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죠.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법령 해석에 이제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법령 사는 경우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막 많이 이제 지체가 일어나고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쓰던 대로 쓰면 아닐 것 같은데 꼭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무경찰 대원인 병은 이중 배상이 금지되는 군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자, 전임이 되어 전투경찰 승경으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요. 군인으로서의 신분 상실하고 전투경찰 승경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전투경찰 승경은 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 공무원이 경찰 공무법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찰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 취급하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 승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의 경우 병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자이므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경찰의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군인은 아니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 공무원 규정은 경찰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 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은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죠. 군인이 아니고. 설문의 해결 맞다. 경찰 공무원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중배상인데 여러분 군인이 변을 당했어요. 군인이 다른 군인한테. 그럼 이중배상이 되나요? 했을 때 반드시 둘로 나눠야 됩니다. 이중배상은 반드시 둘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가. 한번 보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던 중에 선임하사인 을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당하다가 이제 사망했어요. 자, 제3중대장 대위병은 구타에 관해서 발설하지 말라. 갑의 유종인 정에게 갑이 침중 사망, 심장마비 사망했다. 심장마비 사망한 것으로 통지했어요. 그래서 65년 9월 5일 날 갑의 이제 시체를 수용연대 옆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말았죠. 당시 매장 보고서에도 갑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한편 을은 헌병대 영창에 구속되었으나 갑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받았죠. 갑의 유족인 정의 진정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자의 조사를 거쳐 2009년 3월 18일 갑은 을에게 구타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됐다. 즉 심장마비라고 했다가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갑의 유적인 정은 2007년 3월 6일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성을 제기했는데 1번에 국가는 이중배상 금지에 해당하여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근데 만약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 하여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시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죠. 국가의 주장이 타당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가 갑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 을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첫 번째는요, 국가배상법 2조 단서에 금지된 이중배상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둘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느냐 이게 청구권이. 요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의 유적인 정에 대한 배상이 금지되는 이중배상이죠. 자, 이중배상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군인 군무원 있잖아요. 군인 군무원은 왜 국가배상이 필요 없냐면요, 여기 보면 자,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때문에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2조 1호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안의 경우 갑의 유족인 정은 갑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한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을. 그런데 구타 사망을 심장마비 사망으로 조작 은폐한 점과 유족연금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갑의 유족인 정에 대한 배상은 금지되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그죠? 금지되는
자, 금지되는 이중 배상이 아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배상은 뭐냐면요, 연금을 받을 가능성 있는 위치에 있었어야 돼요. 연금을 받을 그런 위치에 가능성의 문제로라도 있었어야만 해요. 의자라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중 배상이 아니 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유족연 그래서 금방 얘기했죠. 지금 사인을 지금 바꿈으로써 즉 구타 사망을, 자 여기 훈련, 그러니까 구타도 훈련이거든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한 사망이 아니라 갑자기 자연적인 심장마비로 구타 사망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받죠, 연금을. 자, 그런 얘기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느냐. 자, 여기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을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5년이면 5년, 10년, 10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gon란하게 하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서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지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을 왜 주장 못하냐면 여기 나 있죠. 완성 전에 이 권리 행사와 시효 중단 불가능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현저하게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대요. 자, 이런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유가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돼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는 겁니다. 사안의 경우, 자, 이거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국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다음 갑의 유족에게 그럼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구상은 고의중과시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구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만약 구상권이 된다면 이제 을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허용되지 문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립 문제, 두 번째는 행사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이 성립 요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은 선임하사인 을로부터 군기를 잠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선임하사인 을의 구타행위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다. 국가가 완성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을에 대해 구상권이 성립한다. 구상권이 성립하냐는 거예요. 을에 대해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죠. 원래 제대로 쓴다면. 그러면 성립할 수 있느냐 했더니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적극적 주도. 아니면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시장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적극적 주도 있죠. 예, 소극적 관여입니다. 반대말이. 소극적 관여예요. 관여. 이 관여자. 이 관여. 그러니까 이 관여가 있게 되면 국가배상법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주도, 소극적 관여에 불과하면 배상을 했다 할지라도 구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상 책임을 말하려면 헌법 제29조를 반드시 쓰고 오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는 부대원들이 망인의 사인을 심장마비인 것처럼 사인을 심장마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작 은폐했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적극적 조작 은폐가 안에는 첫 번째가 적극적 주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적극적 주도. 두 번째는 소극적 관여, 이렇게 둘이 나와요. 그럼 망인의 사인 조작 은폐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 통제 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죠. 망인의 사인 조작 은폐 행위는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라는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을은 선임하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갑의 실제 사망 원인을 은폐하고 심장마비로 조작하는 과정에 을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을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시행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의 해결 구상할 수가 없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이제 국가배상법 재고조 책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